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이야기인데 더 큰 거를 담고 있다는 그 말이 제일 좋았고 제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인 것 같아요. 작은 걸 작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 내 꿈을 읽을 사람들 감동할 나의 글 날 꿈꾸게 하는 나의 문학. 극작가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팬픽 같은 거 쓰고 되게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사람 막 이런 그냥 되게 자잘하고 재미있는 글들 썼었어요. 그때는 그냥 취미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고3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글 쓰는 것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문예창작과에 입학하면서 창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소설을 써서 들어갔었는데 희곡을 쓰는 동아리 같은 분과가 있었어요. 선배 따라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거의 희곡을 썼던 것 같아요. 인간과 가장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배우의 몸이라는 거를 한 단계 거치게 되고 내가 쓰는 말, 행동, 지문 같은 것들을 결국 배우가 앞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인물을 만드는 거 깊게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을 쓸 때 저에서 출발은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거리를 멀리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글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극작가 이야기이다 보니 제 얘기를 어떻게든 끌어내보려고 노력을 한 것에 있어서 도전이었던 것도 있고 큰 주제라고 해야 하나? 시작점 자체도 왜 내가 희곡을 쓰지? 나는 이렇게 가끔 괴롭고 그런데도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뭐지?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저랑 킨 백지가 독대하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되게 파이팅해서 이걸 개발시켜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때 되게 불타오르고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딱 와서 노트북을 켜고 한글 파일을 딱 마주하는 그 순간 숨이 아직도 되게 턱턱 막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넘어가고 그 매 순간이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딴짓을 할 만큼 하고 그래도 안 될 시간이 오면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쓰려는 장면과 어울리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억지로 음악이 저를 이제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ASMR 같은 거를 듣기도 하고 그 분위기에 놓이게끔 노력하는 편이에요. 야, 너 우리 학교에 소원의 풀 있는 거 알아? 그래서 그게 무슨 풀인데? 아, 몰라. 희곡을 쓸 때 좀 제일 재밌는 지점이 제약이 있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도전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일부러 정해진 시간, 이 장소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쓸 때가 많았는데 영상 작업을 하면서는 경계가 사실 모호하잖아요. 평소 같으면 절대 쓰지 못할 장소도 써보고 시간이 많이 점프되는 것도 써보고 시도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눈이 참 빛나구나. 지금 활동하는 작가 중에서 가장 포스트 모던한 작가가 아닐까. 자신만의 독특한 연극 세계가 있는데요. 그거를 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세계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성큼성큼 가요. 관객들은 그 걸음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소연 작가의 세계에 몸을 담그게 되는, 근데 그 경험이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객들이 찾아내는 방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쩌면은 가장 동시대적이고 현대적인 연극의 감각이 아닌가. 되게 영감을 얻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어떤 좀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느낄 때도 있고 누군가는 뭐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느낄 때도 있고 제가 가장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 순간이 언제였지를 생각을 해보면 다 관계였던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 스스로도 뭔가 외면하고 싶은 나쁜 생각들이 들거나 모순들, 아 이거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제
치유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걸 기록해야겠어 이러면서 사진을 찍거나 그런 것처럼 저도 가끔은 울고 괴로워하다가도 문득 거리를 두고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것 같아서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그런 거에서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극작가 동인이 있는데 메일링 서비스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보통 문학, 시소설, 에세이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곡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독자를 받아서 매주 되게 짧은 희곡 같은 거를 전송해 드리는 그거랑 연계를 해서 배우님들을 모셔가지고 녹음실을 구해서 같이 녹음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4명의 여성 극작가와 1명의 드라마터그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팀 이름 짜는 거 고민 많이 했는데 괄호가 극작가들의 언어랑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괄호는 무대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작가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담은 언어, 또 사실 자칫하면 쉽게 생략될 수 있는 말이고 생략되지 말자라는 뜻에서 괄호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팀의 작가는 1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극작가끼리는 오히려 만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좀 넓혀보자, 우리도 좀 우리끼리 만나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꼭 그 단체가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또 이런 비슷한 팀들이 많이 생겨서 연대할 수 있고 유대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은 이 친구 자체가 희곡 쓰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연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이 있으면 사실 난관도 따르거든요. 이 친구는 그 난관들을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아는 굉장히 영리한 작가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잘 성장하고 잘 견디고 잘 지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짝사랑하는 사람 같다. 다른 분야의 글들도 쓰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결국 희곡에게 돌아오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손에 닿을 것 같으면서도 닿지 않고 그런데도 저는 계속 쫓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 같다. 거짓말하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작품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계속 솔직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 스스로 아는 기준일 것 같은데 진심으로 쓰고 싶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새로운 글들을 써나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